네, 오프닝 벨 라이브 8시 59분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2% 정도 마이너스 4천선은 좀 지키는 그런 형국이고요. 4,041포인트 예상체결 지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898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두 분 한번 모셔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뭐 아마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 순환매적인 부분, 뭐 갑자기 또 좋은 내용 나오면 또 반도체 갔다가 또 아니면 또 바이오로 좀 도망갔다가 약간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순환매 시장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자. 아니에요? 아무튼 전략을 잘 세워보자. 전략을 네. 세워보자. 김장현 본부장님. 네, 선택이 점점 좁혀질 것 같아요. 유동성이 장사를 하더라도 유동성이 계속 퍼지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갈 곳이 좀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냐 반도체 장비냐 아니면 변압기냐 그 빅텍이냐 다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아마도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에 대한 연간 뭐 5분기 동안 그런 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날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장은 좀 조심스러운 장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 틸 그 아저씨가 판 것도 판 거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금리 확실히 하거나 아니면 저기 뭐 돈을 벌거나. AI에서 이런 식이 아니면 AI 관련된 주가 모두 가격 어렵다.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빅테크 네.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영향 받아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올리면서도 빅테크는 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돌고 돌면 결코 반도체가 뭐 2년 3년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스토리는 나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이 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금 네거티브하지 보자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을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가 0.9% 마이너스 4,051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21선 딱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 밀리면서 899포인트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전반적으로의 지금 상황은 반도체는 밀리고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지면서 10만 원 선 깨졌습니다. 99,500원. 하이닉스도 3.8% 마이너스 58만 3천 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SK 스퀘어도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방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순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방산 쪽이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5% 그리고 로템도 0.6% 요 정도로 조금 버티고 있고요.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요쪽은 조금 괜찮네요. SDI가 0.3%, 포스코 홀딩스가 1.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조선도 괜찮은가요? 한국조선해양이 0.5% 상승.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변압기도 떨어지고 반도체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1.6% 올라서 55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0.3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그냥 그렇고 리가캠바이오가 3% 올라서 상위권 중에서는 제일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 2% 정도 다 하락이라고 봐야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원익홀딩스가 5% 정도 좀 떨어지고 있고 원익 IPS도 3%, 이오테크닉스도 2%, 흡프스프 2%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창원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오늘 리튬입니다. 네. 리튬은 꼭 보셔야 되는데 그냥 선물 가격에서 답을 줬어요. 선물 가격 9%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리튬주가 당연히 날뛰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오늘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나노텍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잡주예요.
짭줍니다. 네. 하지만 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튬 포스가 상한가 지금 진입 VI에 걸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움직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폐배터리 쪽들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도 아까 이제 그쪽이죠. 그 리튬이랑 최근에 이슈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의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단연 그 리튬 선물 가격이 이벤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약간 이제 DMZ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약간 이슈가 있어요. 뭐 첫 낭북적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전일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부터 좀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랑 어제 일본이랑 좀 상황이 많이 격화가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일에 이제 중국에서 일본 단체 관광을 안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직접 타격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타용이 뭐 이제 우리 한한령 해제도 공식적으로 너네 한한령 해제, 한한령이야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이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진행간 것처럼 아마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중국 소비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좀 이벤트가 있고요. 또 오늘 또 장 초반에 리포트 빨로 뭐 KMW를 필두로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이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재탕입니다.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재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실 과하게 올라갔다 싶었었는데 역시나 좀 차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선하고 방산이 좀 다시 가네요. 현대미포가 1.8%, HD 현대중공업이 1.8%. 요게 지금 한 2주, 1주 반 동안에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신고가가 64만 원인데 62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미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25만 7천 원인데 24만 5천 원, 24만 6천 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또 기대감 이게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안에서 요거 빠지면 저거 사고 저거 빠지면 요거 사고 약간 요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1만 8천 원이 전고점인데 11만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로템하고 한화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도 바닥 다지면서 살짝 올라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한국전력하고 하이브가 약간 방어적인 것도 있지만 또 리포트도 나왔네요. 그래서 하이브는 하나증권에서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이것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40만 원 유지한다는 거 이런 상태에서는 어텐션 받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셉니다. 아까 5%까지 가다가 지금 3.4%인데 올해 또 이익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차피 또 그 원전 할 때 투자 사이클 이거 금리 그다음에 그 요금 인상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이게 PBR로 잡지를 않고 PER로 잡으려는 시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하인데 PBR로 잡더라도 이게 뭐 내년까지 이익이 올라가는 게 너무나 뚜렷하다면은 PBR 한 0.6배 안 되는 거 ROE 한 10% 후반 20%면은 룸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통 5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에 상단 비슷하게 잡혀 있었던 게 한 달 전이었는데 최근에 이 11월 며칠 사이에 제분이 6만 원대를 다 목표 주가가 높아갔는데 그 멀티플은 그 정도로 반영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런 장에서 10% 20% 업사이드가 안정적이라면은 상대적인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금방 어떻게 사그러들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하이브가 말씀하셨다시피 3% 오르고 SM이랑 YG도 같이 오르거든요. SM이 4% 그리고 YG엔터가 1.7% 이렇게 오르는데 SM은 이재명 대통령 그 UAE 방문 기사에 태그가 달려 있어가지고 읽어보니까 SM이랑 뭐 하기로 했나? 읽어보니까 SMR을 SM으로 같이 태그를 달아버리는 기사를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M과 SMR 어쨌든 SM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한 일주일 동안 좀 되돌리는 움직임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하이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또 LS 일렉트릭 이런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오거든요. 원래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도 0.8% 상승,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0.3% 플러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압기가 지금 지금 위치와 요새 한 2, 3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약간 차익도 나오고 약간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근데 뭐 글쎄요. 반도체 변압기 쪽에서 뭔가 산업 사이클이 바뀐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기간 조정할 때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뭐 추세가 돌리는 것까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네. 뭐 산업 자체가 지금 죽기에는 뭐 너무 쇼티지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쇼티지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 기회인데 어디서 더 싸게 사느냐 싸움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오늘 다행스럽게도 뭐 수급 이탈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순매수 그래도 792억 원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푸메가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전일에 이제 외국인 현물과 선물 그리고 푸메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미니 나스닥도 지금 약간 플러스 양전이 되어 있고 코인도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돼서 아직은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 초반에 이렇게 좀 들어 올리다가 뭐 갑자기 또 미국 이슈 바뀌면서 만약 미니 지수 눌리고 뭐 품에 던지고 하면은 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으니 오늘도 장중에 수급이 계속 이탈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장을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이제 어린아이 같아요. 음. 그 어린아이 보면 부채로 이렇게 가렸다가 깎고 가면 좋아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살짝 막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막 이제 좀 시무룩했다가 조금만 즐겁게 좀 막 그 깨르르 웃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왔다 갔다 거려. 분명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준 부의장 바가 분명 보수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그 다음에 5시 새벽 4시 반부터 5시부터는 윌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둘기를 막 때렸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상세가 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부의장 바로만 넘어가고 뭐 이제 ADP도 봐야 되고 뭐 비농업 보용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표가 좀 많이 후행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물론 좀 물음표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안 해버리는 거죠. AI도 마찬가지로 13F에서 물론 당연히 팔 수 있죠. 그들이 계속 갖고 있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걔들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떨어지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팔고 나서부터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당연히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제 산업이 당장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이클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분명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심리는 엔비디아 결과 이후에 박살 날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요런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보자면은 변동성이 크다. 변동이 심하다. 변동이 뭐 이렇게 심하다.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CJ나 뭐 하이브, SM 뭐 이런 애들 막 오르는 것들이 그런 일본 일중간에 예, 중일 간에 중국 일본 간의 그 갈등. 분쟁,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 그게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재료가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네. 다른데 투심이 안 좋아서 얘네들이 이제 재료로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당연하죠. 예. 예, 예. 어제 영향이 미쳤고 물론 어저께는 하이닉스는 그 전날 빠진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네. 반락하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아까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까먹고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언제든지 한 5% 더 빠져도 아무 할 말 없고요. 예. 물론 5% 올라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젠 올라가려 보니까 예전처럼 올라온 거에 대비했을 때 또 올라가려 보니까 모든 종목을 다 끌고 가기 애매하거든요. 모든 종목 다 끌고 가기 애매하다면 조금 변동을 자극할 만한 게 있으면 빨리 버리고 줄이고 빨리 더 좀 새로운 거로 들어가는 거죠. 중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한테 임팩트가 있을지 가봐야 돼요. 낙관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새로운 재료잖아요. 그저께 없다가 그렇죠? 새로운 재료니까 반응을
하루 이틀 더 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순환매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신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오늘까지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원래 실적이 좋고 다 아는 건데 거기 값이니까 CJ는 또 와서 쓴다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강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전환하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하이닉스 60만 원이랑 삼성전자 10만 원은 시장에서 확실히 컨센이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60만 원, 10만 원에 대한 그 지지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양전했고요. 10만 70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뭐 캔들 차트로는 빨강색이긴 한데 어쨌든 아까보다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2.8% 마이너스 58만 9천 원, 59만 원 요 정도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K 스퀘어도 한 3% 정도 마이너스, 한미반도체가 3.5% 마이너스. 한 번만 잠깐만 짚고 갈게요.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뭐 반도체 소부장도 뭐 마이너스, 특히나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10만 원 넘어서 11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8만 6천 원까지 또 떨어진 상황.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네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네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간당간당한데 얘네까지 챙길 수가 있겠냐. 라는 개념으로 지금 소부장 애들도 한 3주째 지금 좀 하락 추세인데 오늘도 한 4% 빠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똑같습니다. 네. 계속 똑같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이상 올라가기 전에 다른 게 10%더 먼저 갈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갖고 계신 분도 10% 이상 바로 갈 것 같죠? 네. 그렇게 만약 믿으신다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건 10% 이상 바로 갈 수 있는 주식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저기 뭐 PCB들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10% 올라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수페타나 뭐가 다 두산이나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그거 있지만 많이 올랐다고. 목표주가 다 갔다고. 내가 산다고 더 바로 올라간다고 그런 한상에 빠지지 말란 얘기지. 미국이 오늘 반도체 장비에서 좀 반등한 거, 네. 그 마이크론이 빠졌고 한 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투자할 것이고 그럼 반도체 업체들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이 마이크론이나 샌디스가 투자를 결국은 걔네들이 할 것이고 그러면 장비 업체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미국의 장비 업체들은요 별로 많이 안 갔어요. 네. 밸류가 성장률이 떨어져 갖고 미리 많이 조정을 받았어. 근데 한국은 기대 심리가 삼성과 함께 기대 심리가 맞닥뜨려서 미리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에도 반영을 거의 90% 했다니까요. 네. 철저히 매저 안 하면은 여기서는 10개에서 3개 정도 플러스 나가다가 10개에서 7개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게 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올라가잖아요. 4%.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 올라간다 합시다. 네네. 한 7, 8%.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3%, 2%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어느 날 수 있죠. 5% 해서. 그러면은 언제 그랬다는 시 장비 업체 중에서 일부분이 한 5%, 7%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종목이냐? 그게 이익하고 전망하고 맞아떨어지냐? 지금은 그걸 매주하기가 쉽지 않은 레벨로 많이 왔다는 게 이슈예요. 리스크 대비 리턴. 예, 그렇게 보니까 지금 다시도 하이브건 한국전자 이거 롯데관광을 보이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새롭게 1억 들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60만 원, 하이닉스 뭐 30만 원 할 때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60%할 것이냐? 예. 변화기 합해서 70%할 것이냐? 반도체하고 저 AI하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쪽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예. 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준이 아침부터 혼난다고 이렇게 채팅을 써주셨는데 저 혼난 거 아니죠? 아닌데? 예, 저는 뭐 포지션이 없는데 혼날 게 뭐 있어요? 저 혼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분명히 리스크 프로파일이 높다. 네. 그걸 인지해야 된다. 음. 한 달 전, 3주 전보다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네네. 그걸 하고 들어가셔야 돼. 알겠습니다. 골고루 하고. 안 그러면 잡혀. 짚어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 제가 봐요. 제 아빠요. 아, 혼내려면 혼내세요. 난 보이는데 어떻게? 아 이게 보면은 다른 애들은 지금 비실비실거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아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리가캔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오늘 경신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D&D 파마텍도 신고가. 그래서 지금 잘 가는 애들은 보면은 지금 저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 네. 제약바이오 애들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섹터맵 보시면
결국엔 좀 살아남았었던 산업이 또 바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 쪽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비만과 신약으로 많이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들을 보시는 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은 아까도 이제 제가 까꿍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제 즐거울 때는 반도체 좋겠다가 좀 약간 시무룩하면은 바이오와 그다음에 약간 방어적인 특성, 뭐 코카콜라나 펩시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유틸리티 쪽으로 많이 좀 플러스가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어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가 뭐 굉장히 과격하게 그 완전 멈추는 그런 스토리로 안 간다고 한다면 바이오 쪽도 뭐 계속 움직일 확률은 좀 있다. 근데 다만 모든 바이오를 다 보지 마시고 좀 덩어리가 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에서도 뭔가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슈가 있는 쪽들로 압축을 하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만 짚고 갈게요. 오늘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 네. 예 한기상. 지금 한 40% 정도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네요. 61,5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내려왔다가 48,000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쌈지엔터는 오히려 10% 밀려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핑크퐁은 이게 시장이 매우 안 좋으면은 쏠릴 텐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아까 제가 초반에 리튬이랑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그 관련주들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가 꼭지가 전일에 강해서 연속성 나오는 것들, 그리고 금일 뭐 리튬 선물 가격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먼저 좀 갔죠. 그래서 신규 상장에서 뭔가 좀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트레이딩이 너무 센 재료들이 일단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양전으로 가면은 테마적인 부분이 좀 죽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저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언제적 핑크퐁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 물론 이러다가 내일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네. 오늘은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저는 오늘 리튬이나 그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언급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슈가 훨씬 더 크고 저거는 개별주잖아요. 근데 산업단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좀 확실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테마성 재료가 좀 강한 게 몇 가지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신규 상장주가 첫날 꼭 못 가더라도 다음날 그 다음날도 막 가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누려보시되, 대신에 이제 뭐 안 갈 수도 있으니까 IPO 한다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마로 보자면은 확실히 일본과 중국의 갈등, 그에 따른 한국의 반사수혜 이쪽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GSPNL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JYP, 또 YG엔터, 그리고 SM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리튬 쪽, 2차 전지야 리튬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가는 것 같고요. 백화점도 오늘은 한 2% 오르네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나란히 2%대 상승. 거기에 큰 덩어리들을 좀 합해 보자면은 이제 조선 1, 2% 정도. 오늘의 뭐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 좀 이런 쪽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섹터나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네.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 오늘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야금야금 추세가 좋습니다. 신세계 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네. 좀 얘네도. 됐어요. 예, 좀 됐다고. 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이 이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내년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 무슨 벤처 투자 펀드가 됐든 아니면 뭐 소비재 쿠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바닥에서 닿고 이렇게 잡히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시 순환매가 이리로 갈 수도 있었던 거고요. 일정 부분에 이제 알로케이션, 에셋 알로케이션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게 하나의 꼭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딴 얘기인데 AI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좋은데 우리나라 그 벤처 무슨 신성장 펀드 그다음에 뭐지
그 증권업계의 발행 업무 시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종합계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모험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벤처 투자 캐피탈 이런 쪽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래 에셋 벤처 이런 식으로 네. 야금야금 이 포지션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큰 섹터가 아니라서 많이 안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쪽도 어떻게 시각을 내년도 2분기까지 보느냐에 따라 갖고 그런 것도 좀 알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도체하고 AI하고 그런 거가 좋지만 기존에 있는 포지션 말고 새롭게 할 때는 그게 신중하면 다른 거 골고루 좀 이렇게 알로케이션이 된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무브먼트가 있을 수 있다. 기관 투자가들도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테마나 아니면 업종 뭐 이런 걸로 좀 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산업군들이 계속 가는데 중요한 거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른 거고 다음을 또 기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가는 산업군들도 생기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거시경제 혹은 미국 지향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결국엔 변곡점은 목요일이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플레이를 하시더라도 사실 뭔가 장기 포트로 뭐 저점부터 잘 잡으신 분들이야 그냥 보시면 되겠지만 또 최근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어요. 닌자처럼 이사를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잘 나왔는데도 빠진다. 그럼 그 다음에 반도체를 끌어올릴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가격 인상 빼고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지표도 안 좋아서 그게 이제 그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금리 인하 스탠스를 높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 또 경기 침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네. 카드 연체율이 지금 엄청 나거든요. 그걸로 만약에 연말 소비 시즌에 소비 안 나오고 또 침체로 가버렸다. 우리 침체인데 우리 모르고 있었다. 지표가 늦게 와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면 더 단기적으로 한번 박살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포지션을 늦게 구축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 애매한 구간에서 모든 포지션을 다 구축하고 있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 뭐 얻어맞아도 괜찮으시면 그냥 가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면은 이제 아마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 시장이 좀 빠르게 돌 거다.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또 쫙 빠졌다가 또 그러다가 또 한번 또 약속에 뭐 1시, 2시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쫙 올라갔다가 아마 그런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이동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결과값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BP님께서 목요일에 엔비디아 발표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반영이 되죠 우리 시장에서? 네. 네. 그리고 프로젝션 플로이드님께서도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아도 억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 피터 틸 정리한 거 헤지 펀드들이 뭐 테슬라나 이런 기술주 좀 정리한 거 뭐 이런 거 두 분 의견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자료 조금 보실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조금만 짚어보자면 와 이거 환율 방어가 안 되나 봐요. 안 되겠죠. 쉽지 않다니까. 1470원 갔다가 이창용 총재가 좀 어그로 좀 끌어가지고 지금 145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465원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방어가 안 되는 경향성을 좀 보이면은 요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환율에 대한 코멘트 김장현 본부장님.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개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연달아 나왔잖아요. 연달아 이창용 총재 나오고 뭐 또 구인철 부총 총인가 얘기 나오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어쩌고 많이 나왔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집값 똑같아요. 집값 막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거 안 건드리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혀요? 안 잡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공급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죠.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잡아? 속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투자한다는 거 대통령 앞에서 얘기한 거 그거 새로운 거 없다니까. 맞아요. 아니 진짜 새로운 거 없어요. 맞아요. 그냥 고용만 어떻게 6만 명, 30만 명 어떻게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삼성그룹이 450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고용이 원래 6만 명 하게 되는데 30만 명 한대. 난 그게 야 그러면 삼성그룹의 엄청 경쟁력이 낮아지겠네. 그것만 임프레시브했지. 나머지 새로운 거 없어요. 없다니까. 예.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지. 그런 계획도 없었으면은 원화가 개박살 나겠지.
그건 노력, 그거는 환율하고 관계는 없지만 없는 거 가지고 팩트를 잠깐 이렇게 팩트 시트가 아니고 팩트를 어보이딩 하려는 게 나오면은 억눌리지가 않고 튀는 겁니다. 무리를 쓰면.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자꾸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믿게 된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환율 방을 쓰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확실히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화가 갑자기 강세가 돼요. 미국 공장 짓고 하는 거 원래 없었던 거 계획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600조 하겠다는 거는 얼마 만에 하겠다는 거 얘기가 없죠. 100몇십조 하겠다는 게 28년까지 있었던 거고 600몇조 하려면은 향후 한 15년 정도 해야 돼요. 20년. 그럼 여러분 투자할 때 15년, 20년 뒤에 투자할 거를 땡겨서 지금 반영하실 거예요? 환율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오버였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보노님도 환율 관련해서? 네, 저는 뭐 이거 이따가 기사 때 하려고 했는데 네. 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화가 하락에 따른 착시 수출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요국 수출 감소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사이클 산업에다가 수출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이 흔들릴 수 있는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주요국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막 박살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정도일까? 네.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였나요? 그 내년 수출에 대한 전망치가 2%에서 0.9로 줄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력 안에서도 반도체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마저도 좀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사이클 산업인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 이게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물음표죠.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들은 또 언젠간 나갈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좀 뭐 이제 해외로 나가는 자본들이 요즘에 되게 많았죠. 뭐 부자들도 나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들도 많이 하니까 또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해지가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죠? 우리 돈 풀기 있었잖아요. 네네. 돈 풀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좀 슬픈 얘기지만 환율이 1,400원대로 돌아가기는 저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1,400원대, 뭐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를 이제는 좀 이전에 1,200원 정도 1,150원에 1,200원 정도의 그런 기준점으로 조금 뭐 이런 특정한 일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정도가 그냥 디폴트겠거니 라고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밀리네요. 1.3% 마이너스, 코스피가 4,037, 그리고 코스닥은 1.6% 빠지면서 888. 지금 수급이 오늘은 코스피 현물,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같이 밀어버리고 개인이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외국인이 현물에서 110억, 기관이 550억, 그리고 연기금이 10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물론 물량이 뭐 대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요거를 받아주다 보니까 기관, 연기금, 외국인이 차트가 흐름이 똑같고요. 개인이 그거 물량을 다 받는 그런 움직임이고 선물이 좀 어지럽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사고는 있는데 이런 게 좀 어지럽네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던지네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던지는데 외국인이 한 900억, 기관이 한 600억 이 정도로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거. 알겠습니다. 9시 33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두 분 자료 보면서 또 이야기할 게 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또 공부할 건 공부할 거고 그래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만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2, 3분 안에 끝낼게요. 오늘 이거 그 전자 IT 기기여서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두 분 자료가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이 시간에 빨리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거 새거 LG 울트라 탭. 예, 울트라 탭입니다.
지금 뭐 충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울트라 탭. 예. 요즘에 노트북 잘 안 써요. 예, 울트라 탭 쓰지. 가볍잖아요. 맞잖아요. 약간 누가 노트북 써? 약간 무리수가 아니에요. 이거 LG 울트라 탭이면 그리고 나는 그 갤럭시 탭 쓰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더라.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써. LG 써야지 가전에 언제부터 삼성 가전에서 다 필요 없고 LG 옥타코어 CPU 64기가 무상 보증 1년. 예, 요거 새 상품인데 198,000원. 50% 할인하는 거예요. 45%. 예. 그래서 45% 할인해서 198,000원. 초슬림 프리미엄 태블릿 PC 10.4인치. 야, 울트라 탭. 기가 막혀요. 19만 원대에 19만 원대. 요거 뭐 영화 볼 때, 애기들 영화 볼 때도 좋고 디스플레이 LG잖아요. 영화 볼 때도 좋고 내가 간단하게 밑에 그 키보드 깔아서 하면은 따다다닥 노트북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탭. 가볍게 들고 다니실 때는 탭이에요. 예. 근데도 노트북 쓰시는 분들 나는 존경스러워. 멋있어요. 예. 써야죠. 왜냐면 이걸로 헤비한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지. LG 그램. 그 가볍잖아. 예, LG 그램답다. 그램. 그램다워. 왜 그램이겠어요? 예. 발음 자체가 그램. 그럼요. 가벼워 느낌. 그럼요. LG 그램 14이에요. 10세대 최초로 598,000원. 와, 진짜 싸다. 999g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999g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가벼워요. 램 16기가, SSD 512기가, 윈도우 11 깔아드립니다. 업무, 뭐 인강,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거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상 편집, 막 뭐 반지의 제왕 막 편집하실 거 아니잖아요. 해리포터 뭐 편집자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되지. 근데 이제 간단한 거, 이제 영상 편집, 이런 거 좋은 거, 딱 이런 거를 하는 거, 여기 기가 막혀요. 12개월 무상 보증 들어가고, 요거는, 리퍼예요. 리퍼 제품 맞죠? 예. 그래서 12개월 무상 보증 해드리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간단하게 뭐 웹서핑 하시고 이럴 때 요거는 이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좀 해야겠다. 예? 좀 진지하게 삶을 영위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발전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598,000원. 근데 둘 다 좋은 거지. 10세대인 건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세대가 메인이에요. 10세대. 맞잖아요. 진짜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구나. 9세대는 아유, 그 누가 쓰냐 9세대 그거 아직도 써요? 9세대는 신세대가 아니니까 9세대 뭐예요? 지금 나오는 노트북이 네. 몇 세대인지 혹시 아세요? 알죠. 몇 세대예요? 10세대. 알려주면 되지. 나는 저기 Z세대라서 지금 이제 15세대거든요. 15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그 시차가 있다라. 왜냐면 이거는 그냥 약간 문서용 하실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고사양으로 하실 때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15세대는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그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편집 하고 막 뭐 그 SF 영화 만드는 분들, 인터스텔라 이런 거 편집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고 거의 문서 많이 하시니까. 요거 어차피 여러분 유튜브밖에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워드, 유튜브, HTS 이거 안 하잖아, 솔직하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10세대는 이거 뭐 오버스펙이지 10세대도 사실 5세대 써도 돼요, 여러분. 근데 아니 그거 좋은 거 싸게 나왔으니까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발음을 좀 구리지 않게. 내 10세대 이러니까 약간 좀 발음이 안 좋아서 나 하면서도 10세대인가 10세대인가 뭐가 제너레이션 10. 여러분 좋은 거 싸게 드린다는 게 취지예요. 10세대, 15세대, 20세대 그 뭐가 중요합니까? 영어로 멋있게 제너레이션 10. Generation, 10th generation. 네, 이렇게 예, LG gram 59,800원. 예. 이거 끝. 본인 이미지 찾으려고 순간 이거 참. 강조한 거예요. 네, 좋게 하려고. 10세대. 자, 오늘 광고 망했으니까 사실 분들 빨리 사셔야 돼요. 이거 안 팔리면 저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좋은 거 싸게 드린다는 게 개념에 이게 뭐 스펙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켜면은 다 전원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좋은 거. 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확실히 요거를 스펙을 딱 살펴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1000분, 예, 1000분 나가셨는데 남아 계신 18,000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남은 20분 동안 더 열심히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이제 자료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 뭐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두 분 자료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 되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요거 좀 먼저 하시겠어요? 네네. 예, 가시죠. 그 두 가지 쪽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87% 마켓캡, 87%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 인구가 갖고 있을까? 주식 시장 80%. 87%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고작 10%입니다. 그러니까 3억 3천, 3억 5천만 명 정확히 미국의 인구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애기들 빼놓고 뭐 하여튼 가용한 인구 중에서 어떻게 상위 10%만이 10%가 87% 갖고 있어요. 정확히 보면 탑 1이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 녹색 그 87%의 거의 반 이상이 탑 1%. 그리고 나머지가 그 1% 말고 1%에서 19% 10%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 돈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최고인 거고 인컴이건 사람이 잘리건 그 노동하는 거 그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가장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 자르는 거, 레이오프.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레이오프 당하고 말고 상관없거든. 자산이 많으니까. 가장 주식시장 좋을 때는 누군가 운명을 달리할 때 극단적으로 또 그런 게 아니고 운명을 달리할 걸 고민할 정도로 사람들이 잘릴 때가 최고의 주식시장이에요. 왜냐하면 탑 10%나 우리나라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갖고 굴리기 가장 그게 베스트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소비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소비를 안 하면 문제인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요. 지금의 미국의 복합적인 경제 지표는요. 무너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버티는 거야 주식시장이. 그런데 고용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좀 헷갈리고 AI 수익성 우려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혹시 이게 내려가면 침체인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상황이. 예. 아리까리한데 아직은 뭐 두려워할 건 아닌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산 많은 사람들의 스펜딩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들어갈게요. 근데 어저께 아까 피터 칠 얘기했는데 이거 봅시다. 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오늘 아마존이 150억 달러 사채 발행한다 그랬죠. 네, 회사채. 돈 내서 주식한다. 메타하고 구글도 한 300억 불 미리 올해 발행한다 그랬고 뭐 오라클 말할 것도 없고 오라클은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구글하고 아마존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왜 발행할까요?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어. 오라클 150억 달러 한다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여기 아까 메타와 구글은 오버부킹이 4배라 그랬잖아요. 네. 아마존은 150억 달러. 이게 물론 데이터 센터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 쓰는데 여기에 부킹에 들어온 숫자가 800억 달러입니다. 15빌리언 빌리겠다는데 800억 달러 왔어요. 와, 근데 80빌리언이 그 부킹을 했다. 물론 오라클 주는보다 얘가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구글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어쨌든 이게 지금 얼마야? 지금 이번 달 이렇게 해서 1250억 달러 이렇게. 예, 이게 앞으로 엑셀러레이션 될까요? 디셀러레이션 될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어 쓴다 보라 그러는데 가속화 될까요? 감속될까요? 이게 피크에 더 이상 투자 안 해요? 더 가속화 될까요? 회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행된다고 본다면 JP모건이 얘기한 대로 향후 5년간 5조 달러가 필요한데 자체 현금 회사채 발행 레버리지 뭐 다 하더라도 부족이 1조 4천원이 부족하다며. 그러면 이거 돈 자금 마련하려면 소프트뱅크 아까 피터 틸도 그런지 모르지만 누군가 어딘가 자기가 돈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팔아서 이거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 회사채건 IPO고 기존 주식을 판다니까. 그러니까 기존 주식의 수급이 유동성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야지 이게 선순환이 계속 도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빵꾸 나고 어딘가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게 반도체 맨 밑단에 있거나 아니면 변화기가 늦게 올지는 모르지만은 얘가 계속 건드려지면 이게 내년 내후년 계속 논스톱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하면 안 된다. 의심을 갖고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질문 하나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AI의 정점에 있는 뭐 엔비디아나 혹은 뭐 차기에 이제 넘버원이 될 수도 있는 뭐 테슬라나 이런 주식을 대량으로 정리한다는 게 약간 갸우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는 애들도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게 오버부킹도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너네 영혼 끌어다가 안 해? 약간 그런 게 퀘스천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한 발 열어가자는 거지. 자기 돈이 있더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아마존 뭐 150억 했잖아요. 네, 원래 투자가 150억 달러. 얼마 전에 발표한 게 3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나 뭐 하는 거 장기적인 거니까 자기가 할 것도 있어. 근데 리스크를 한 군데 다 하지 않겠다는 거고 돈 빌려고 탈라는 사람 많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끌고. 정부도 끌고 싶어 하지. 오픈AI는 그걸 드러내고 얘기한 거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돌려면은 금리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다 틀어져. 그래서 그러면 안 될 성이 안정한 건 뭐죠?
가장 늦게 시작하거나 돈이 괜찮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돈을 더 늦게 빼고 많이 올라갔다는 주식은 일단 빼고 더 확실한 데이터 센터에 일단 이거 갑자기 무너질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도는 거를 틀어막지 않게끔 금리 인하가 되면 됐는데 불과 4주 전에는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한다는 게 75%, 80%였다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가졌잖아요. 데이터가 안 나오면서 의심을 가지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 주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지. 근데 왜도 바뀌었어요, 김장현 씨? 그것도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여기서 빼고 우리도 순환매 하듯이 여기서 빼고 여기 들어가고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가속화될까? 이렇게 피크하고 수그러들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뭐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요게 가속화되는 추세적으로는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네.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 투자하고 주식에 뺄 수는 없는데 금리나 멈추는 게 아니니까 방향성은 금리 인하 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안 하더라도. 뺄 수는 없는데 주가는 그렇게 올라간 주식도 있으니까 모든 주식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만큼 또 각도를 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돈을 들어가는 순간에 5% 먹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매절할 자신이 없으면 돈을 맡기든 아니면 한 발 정도는 한 30%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아주 낭패가 당할 수지가 낭패가 어제까지 안 그러다가 다음 주 당할 수도 있고 당한 것 같은데 다음 날 갑자기 엔비디아가 5,000% 하고 마진 65%낸 거 70% 자신 있고 멍청한 이디어트 중요한 건 나야 이렇게 나면 또 하루 이틀도 확 가고 이거 말고 돈의 흐름상 유동성이 끝없이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켠에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업인 거는 맞는데 지금 돈을 때려 부어도 지금 모자란다는 그런 분석이고 그렇다 그러면 빅테크 주식 한 10개를 깔아놨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 거를 지분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딴 데다 고여서 이 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밑단에는 게 샌디스크. 가장 영향이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코멘트도 조금 더 살을 붙여보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 하락에 대한 주 요인은 두 가지인데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코인이 이제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1억 거의 8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몇 달인가요? 한 2달 만에 빠졌네. 2달 만에 지금 거의 고점 대비 5천만 원 정도가 빠져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연 상승분 다 거의 반납했다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보시면 초반에 올라갔으면 거의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은 거죠. 주식도 유동성이 증가한다. QT 종료하고 QE 산다 해서 돈이 풀리니까 그러면은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돈 풀기도 이제 트럼프가 하반기에 또 한다고 하니 겸사겸사 해가지고 아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거니 이런 생각들이 강한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랠리들이 나왔는데 뭐 산업 자체가 안 바뀌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금을 빨아먹는 상황들이 생기면 네. 그게 유동성이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팔고 나올 때 회사채로 들어갈 때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를 못 해주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뭘로 하냐면 이걸 그냥 아 회사채 때문에 단기주 유동성 때문이야 라고 보면 되는데 자꾸 살을 붙이잖아요. 버블이라는 그 단어를 넣고 뭐 약간 산업이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또 밸류도 계산해보면 많이 올라간 것도 맞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 그러면 이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 그러면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되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하락을 좀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비트코인 제가 2, 3일 전에 얘기했을 때 가격이 1억 거의 5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요즘에 코인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코인이 떨어지면 기술주가 연속성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박살나니까 첫날 좋은 얘기가 나와도 조금만 이렇게 아까 깍꿍 한번 해주면 그냥 호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결국엔 코인이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바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 뭐 밀러도 어제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서 금리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오케이 좋아요. 이건 동결해도 좋고 뭐 인상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막 7대5 막 이런 식으로 막 붙어서 뭐가요? 연준 의원들의 투표가 스플릿 되는 거 디바이드. 네,
붙어가지고 한 표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정책이 바뀌면 네.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거죠. 반응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 걸로 언젠간 늘어나겠죠. QE도 한다고 하니까 늘어나겠지만 그게 6개월 뒤로만 되더라도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떨어질지 이게 알게 뭐예요. 한 5일이면 다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아까 오늘 나온 것처럼 순환매 이슈 순환매. 있으면 거기서 갔다가 올라가고. 빼고 갔다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하질 단타대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멍청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매우 어렵지만 오늘까지의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 시장의 상황, 뉴스의 상황, 뭐 연준의 상황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 좋겠죠. 가이던스도 희망적으로 발표를 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분위기면 시장이 어떨까? 진짜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이던스가 몇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환호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렇게 갈릴까?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한 놈만 걸려봐라 해가지고 좀 패려고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신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분위기는 약간 본인부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약간 어린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그 막 무서운 분장하고 애기한테 가면 애기 막 무서워서 막 숨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와 이렇게 하면은 막 아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저는 가스라이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확률이 높다. 왜냐면 그만큼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심해요. 사실 반도체 이렇게 가격이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렇게까지 제가 그래도 14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뭔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건 확실하다. 약간 이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뭔가 진짜 아 오케이 이렇게 대변수가 있어도 정말 괜찮구나 정도의 뭔가 그런 이제 확신이 들게끔의 어떤 스토리가 안 나오면은 빅 서프라이즈. 정말 빅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면은 약간은 좀 저는 보수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잖아 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팔자고 하면은 좀 막 기를 쓰고 이 상승장에 왜 파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팔자는 얘기는 그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와서 5% 박살나면 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맞고 싶으면 약간 일부분 좀 현금을 빼놨다가 좋게 나오면 바로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약간 보험비를 내고라서도 약간의 그런 해지를 해놓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이제 선택의 영역이지만 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나쁠 건 없다. 네, 어쨌든 안 읽는 게 중요하니까.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 분위기 어떻게? 글쎄요,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인데 얼마나 엄청 나오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 숫자가 중요하다 가이던스랑. 엄청 얼마나 사람들 감동을.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요거 제목, 요거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그럼 두 분이 톤은 비슷하네요. 빅 서프라이즈 아니면. Awfully impressive. 제가 어느 순간부터 awfully 이거 쓰니까 댓글에서 영어 쓰냐 그러는데 여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전공이 반도체 전자공학과 전공이었고 그다음에 저 직장이 현대전자에서 해외 출장만 1년에 한 100번 이상 갔어요. 증권사 마찬가지고 그 익숙해 있어요. 그런 거 핑계를 대고 나이 이제 60인데 이게 바뀌겠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죄송하고요. 근데 의도는 뭐냐면 네. 걔네들의 단어가 우리 사자성어 쓰면 와닿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AI가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임프레시브 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느끼는 순간에 뭐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내 돈, 네 돈 가릴 것 없이 쏟아붓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럴 때가 위험해. 반도체가 60% 올라간다 하고 가격이 할 때 왜 주가가 바로 안 갈까?
삼성전자 10만 원, 20만 원 될 거, 하이닉스 60만 원 나왔는데 사면 봐서 100만 원 갖고 왔고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60만 원 가상하면은 나 안 산다 그러고 다시 57만 원 되면 혹시 한번 생각하는데 엔비디아에서 보고 하자. 네. 엔비디아 보고 하자. 나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보고 나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거 사는 것도 판단이야. 그쵸. 쉽지 않다는 쉽지 거예요. 않죠. 삼성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냐? 아까 말한 엔비디아 풀리 임프레시브하게 안 나오면은 애매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하고 유동성하고 그 투자에 대한 그 저기 돌려막기 이건 거지. 엔비디아가 거기서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so what? 그 생태가 돌아가는 건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그것까지 건드려 줘야지 주가가 억눌린 것만큼 요즘 억눌렸으니까 엔비디아가 제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오를 정도의 메가톤급이 나온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민국 5% 7% 올라가고 그러면 장이 이제 다시 4,150, 4,10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 이게 아까 보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변덕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가 또 목요일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미증시 막 반등하고 코인 반등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 흐름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그 분위기나 뭐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쇼토리님께서 정말 최악의 질문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궁금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예. 원래 앵커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진짜 앉아도 궁금하잖아. 많이 바꿔서 내가 여기 앉고 번호 여기 앉고 하잖아요. 두 분은 아마 나오기 싫을 거야. 전 안 나오죠. 아니, 전 뭐 할 게 없는데 컨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이거 이치가 다르다. 예.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5분 지나가고 있어서 뉴스 혹시 그 좀 전달할 게 뭐 한두 개 정도 핵심적인 게 있으면은 하고 아니면은 시장 얘기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요거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코인주들도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즘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계속 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코인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 기관들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쪽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 테더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 먹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실한데 이게 시장에서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팔란티어도 그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큰 플로우를 좀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주력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동성이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한 고찰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맞든 틀리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만 하고 있더라도 금 가격이 갑자기 4천에서 2천까지 빠졌다. 그럼 분명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분명 돌아요. 분매랑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매랑으로 이게 뭔가 돌기 때문에 네. 코인도 어쨌든 자산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박살 나는 거를 너무 그렇게 관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거의 대부분 고점 대비 50% 60% 빠진 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게 분명 기술주에는 영향을 줄 거다. 그 내용 하나랑 그다음 11월에 뭐 배당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경기가 불안해지고 하면 오늘은 지금 시장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리튬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지금 여행주들 노랑풍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노랑풍선이나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GSPN에 이런 애들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굵직한 이슈들이 여기로 쏠려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쪽이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애들이 과연 얼마나 계속 갈까라는 거죠. 이거는 한 2, 3일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펀더로 계산이 안 되고 그럼 뭐 실제로 넘버가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이슈로 격화가 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느냐?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실적이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또 뭘로 가느냐? 정부의 행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벤트를 만들어낼 건지. 근데 확실하게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배당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가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7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한테 이제 시장 뭐 마감까지의 전략을 또 들어야 되는데 뒤에 또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전략이나 더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아침엔 네. 투자에서 좀 그러시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쉽지 않은
많은 장에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항상 시간은 부족합니다. 예, 광고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위에서 압박이 있고. 우리 평소보다 빨리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사실 시간 아, 많이 오늘 쓴 또 거예요. 했네. 더. 한 시간 그렇지, 넘게 했네. 사실은. 예. 어쨌든 쉽지 않은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 포인트도 있고 또 연말도 다가오고 이런 부분도 좀 시즈널리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 결정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길게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잃지 않는 투자가 최고입니다. 진짜. 예,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잘 결정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는 뒤에 오는 아침의 투자팀이랑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3시 20분에 살아남으셔서 성투하셔서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